어머님,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테이블 위 샴페인 잔이 와르르 쏟아진다. 비웃음이 터지고 누군가 속삭인다. 저 사람 직원 아니야? 왜 저렇게 나대는 거야? 하지만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한 여자만을 바라본다.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손이 거칠고 어깨가 움츠러든 그 여자를.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오늘 처음으로 18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 발을 들인 여자다. 사흘 전 새벽 5시 시장 골목 안쪽 순잔의 반찬. 순자는 물을 썰고 있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쪼갠다. 도마 위로 무 조각들이 반듯하게 쌓여가고 그녀의 얼굴엔 땀이 맺힌다. 평생 이렇게 살았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엄마, 또 새벽부터? 문이 열리며 딸 지은이 들어온다. 출근 전 엄마 얼굴을 보려고 일부러 들른 거다. 순자는 손을 닦으며 웃는다. 그래야지. 오늘 김장 시즌이라 주문이 많아. 지은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말한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순자가 고개를 든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하자고 하셔서. 순자의 손이 잠시 멈춘다. 남자친구. 지은이가 사귀는 사람에 대해선 별로 들은 게 없다. 회사 선배라는 것, 착하다는 것, 그 정도만 알 뿐이다. 그래, 좋지. 근데 어디서 만나는데? 호텔 레스토랑이래. 괜찮지? 순자는 순간 당황한다. 호텔. 그런 곳은 가본 적이 없다. 아니, 평생 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 부담 가지지 마. 그냥 밥 먹는 거야. 지은이 엄마 손을 꽉 잡는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다. 그날 오후 카톡이 울린다. 고딩 98학번 동창의 단톡방이다. 순자는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하지만 이 단톡방만큼은 매일 확인한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니, 친구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쏟아진다.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뷔페 가자. 그랜드 팰리스 호텔. 1인 18만 원인데 완전 대박이래. 18만 원? 괜찮네. 우리 사위가 거기 골프 회원권 있어서 할인 받을 수 있을걸? 나도 좋아. 오랜만에 호텔 음식 먹고 싶었어. 우리 딸이 명품 가방 하나 사줬는데 들고 나가고 싶기도 하고 키읔키읔. 순자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18만 원. 그 돈이면 반찬 재료를 한 달치 살 수 있다. 아니, 2달은 버틸 수 있다. 박순자 순자야, 너도 와.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순자는 손가락을 떨며 답장을 쓴다. 나는 그날 가게 일이 좀 있어서. 에이, 하루쯤 쉬어도 되잖아.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번이나 봤다고. 이번엔 꼭 와. 맞아. 순자야, 넌 맨날 일만 하니까 그렇게 늙는 거야. 한 번쯤은 우아하게 살아봐. 키읔키읔. 키읔키읔키읔 맞아. 순자 얼굴 보고 싶다. 얼마나 변했나. 순자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렇게 늙는 거야. 얼마나 변했나. 그 말들이 칼처럼 파고든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렵다. 친구들이니까. 아니,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밖에 없으니까.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낸다. 그래, 갈게. 그날 밤, 순자는 작은 옷장 앞에 앉아 있다. 옷걸이에 걸린 옷은 고작 서너 벌. 모두 10년도 넘은 것들이다. 그녀는 회색 블라우스 하나를 꺼내 펼쳐본다.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다. 하지만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인다. 이걸로 괜찮을까?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온다.
순자는 거울 앞에 블라우스를 대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다. 주름이 깊어지고 손은 거칠어지고 어깨는 구부러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지은이다. 엄마 자? 아니, 아직 안 잤어. 이번 주말 약속 괜찮아? 부담스러우면 다음에 해도 돼.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 엄마도 한 번쯤은 그런 데 가봐야지. 근데 지은아. 응? 그 남자 너한테 잘해주지? 지은이 웃는다. 응. 엄마한테도 잘해줄 거야. 순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이 호텔에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딸이 부탁한 거니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른다. 토요일 그 호텔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식사가 아니라는 걸. 비교와 비웃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도. 토요일 아침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한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낡은 구두를 신는다. 구두 뒤꿈치가 조금 닳았지만 이게 제일 괜찮은 거다. 엄마, 준비됐어? 지은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연하게 했다. 순자는 딸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진다. 이렇게 예쁜 딸을 키워냈다는 게. 응. 근데 지은아, 엄마 이 옷 괜찮아? 지은이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다. 예뻐. 엄마가 제일 예뻐. 순자는 딸의 거짓말을 안다. 하지만 그래도 고맙다. 오전 11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 순자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힌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게 낯설고 부담스럽다.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여유롭게 걷는다. 엄마, 이쪽이야. 지은이 엄마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간다. 순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따라간다. 그때 저쪽에서 한 남자가 다가온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인상. 그가 지은을 보며 미소 짓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강민우입니다. 민우가 공손하게 인사한다. 순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인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안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같이 가실까요? 민우가 앞장서 걷는다. 순자는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착해 보이네.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이렇게 좋은 집안 사람이 우리 지은이를 정말 좋아할까?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자 안쪽에 한 부부가 앉아 있다. 남자는 60대 초반, 단정한 양복 차림에 위험 있는 인상이다. 여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민우의 부모, 강일호 회장과 그의 아내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여사님이시죠? 1호가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한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민다. 여사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다. 아, 네, 그냥 순자라고 불러주세요. 아닙니다. 저희 며느리 될 분의 어머님이신데 당연히 존칭을 써야죠. 1호의 아내도 따뜻하게 웃으며 순자의 손을 잡는다. 지은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더라고요. 순자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는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진다. 하지만 순자는 긴장한 채로 포크를 쥐고 있을 뿐이다.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 사람들은 너무 정중하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다른 세계 사람 같다. 순자 여사님,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1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네, 오후요? 사실 저희가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요.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잠시 멍해진다. 이 호텔을 운영한다고? 순간 모든 게 이해된다. 민우가 왜 이렇게 예의 바른지, 왜 이 자리가 이렇게 격식 있는지. 아, 저는 사실 오후에 약속이 하나 있어서요. 지은이 놀라며 엄마를 본다. 엄마, 무슨 약속?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여기서 뷔페 먹기로 했어. 민우가 눈을 반짝인다. 어머님, 그럼 저희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 만나시는 거네요? 응, 그런 것 같아. 민우가 아버지를 본다. 1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제가 특별히 신경 써드릴게요. 어머님 친구분들께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요. 순자는 손사래를 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먹을게요. 하지만 민우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다. 오후 2시. 순자는 지은과 민우 부모와 헤어지고 뷔페 레스토랑 입구에 선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까 만난 사람들과는 다른 긴장감이다. 저 안에는 자신을 판단할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비교할 사람들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미숙이 손을 흔든다. 순자야, 여기. 테이블 한쪽에 3명의 여자가 앉아 있다. 김미숙, 정혜란, 오선희.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테이블 옆에 걸어두었다.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 목엔 굵은 목걸이. 순자는 천천히 다가가 앉는다. 오랜만이야, 얘들아. 미숙이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리고 씩 웃는다. 어머, 순자 너 그 옷 예전에도 입었던 거 아니야? 응, 그래도 괜찮아서. 혜란이 코웃음을 친다. 에이, 순자야. 이런데 올 때는 좀 신경 써야지. 우리 체면도 있고. 선희가 자신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번쩍인다.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건데 800만 원짜리야. 요즘 이런 거 들고 다녀야 사람 대접 받더라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물만 마실 뿐이다. 미숙이 음식을 가지러 가자고 하며 일어난다. 순자도 따라 일어나지만 발걸음이 무겁다. 뷔페 테이블 앞에 선 순자는 어떤 음식을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게 낯설다. 순자야, 너 이런 데 처음이지? 하긴, 너는 맨날 시장에서만 살았으니까. 혜란이 지나가며 던진 말. 순자는 가슴이 철렁한다. 테이블로 돌아온 순자. 동창들은 이미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사위 자랑을 시작했다. 우리 큰딸은 변호사고 작은 딸은 의사야. 둘 다 결혼 잘해서 이제 나도 편해. 우리 사위는 대기업 임원이야. 작년에 스톡 옵션 받아서 집 한 채 더 샀어. 순자는 듣기만 한다.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때 미숙이 순자를 본다. 근데 순자야, 너희 딸은 뭐해? 결혼은 했어? 순자는 잠시 망설인다. 아직 연구원으로 회사 다니고 있어. 연구원? 어느 회사? 제약회사. 선희가 끼어든다. 제약회사면 그냥 평사원이겠네. 연봉 얼마나 돼? 그건 잘 모르겠어. 혜란이 웃는다. 에이, 엄마가 딸 연봉도 몰라. 우리는 다 아는데. 순자는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 모든 게 부끄럽다. 자신이 부끄럽고 딸이 미안하고 이 자리가 괴롭다. 근데 남자친구는 있어? 결혼은 언제 해? 미숙이 계속 묻는다. 응, 사귀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뭐해? 직장은? 순자는 대답할 수가 없다. 민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으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야 알았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 회사 다닌다고는 했는데. 웃음이 터진다. 비웃음이다.
어머, 순자 너 딸 남자친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돼? 하긴, 순자는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애 키우느라, 돈 벌느라. 순자의 손이 떨린다.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참는다. 웃으며 넘긴다. 늘 그랬듯이. 그때 테이블 옆으로 한 남자가 지나간다. 깔끔한 정장 차림. 민우다. 그는 순자를 보며 잠시 멈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동창들은 그를 보지 못한다. 그저 계속 웃고 떠들고 순자를 비교한다. 순자는 생각한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늘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곧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 오후 3시. 뷔페 레스토랑은 점점 시끄러워진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고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인다. 하지만 순자의 테이블만큼은 유독 날카롭다. 웃음이 칼날처럼 날아든다. 미숙이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벤츠 엠블럼이 번쩍인다. 이거 우리 사위가 바꿔준 거야. 최신형이라 2억 넘게 줬대. 혜란이 질세라 자신의 시계를 내보인다. 나도 결혼기념일에 이거 받았어. 롤렉스? 1,000만 원 넘어.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준다. 우리 딸 신혼집. 강남 타워 팰리스. 평수가 60평이야. 순자는 그저 듣고만 있다. 손은 떨리고 목은 마르고 숨은 막힌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짓누른다. 명품, 차키, 사진.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자신이 평생 가질 수 없는 것들이고 자신이 평생 딸에게 주지 못한 것들이다. 순자야, 너는? 미숙이 묻는다. 응? 너는 딸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집이라도 사줬어? 순자는 입술을 깨문다. 아니, 아직은. 에이, 요즘 세상에 부모가 집 하나 안 사주면 애들 결혼도 못해. 너도 이제 준비해야지. 혜란이 거든다. 근데 순자 너 가게 수입이 얼마나 돼? 집 살 돈 모으고 있어? 순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가게 수입은 생활비로도 빠듯하다. 지은이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받은 것도 아직 다 갚지 못했다. 집을 산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순자야, 대답 좀 해봐. 우리가 걱정돼서 묻는 거잖아. 선희가 말하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우월감이 묻어난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연다. 나는 그냥 지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순간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폭소가 터진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건강과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맞아.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키고 행복도 누리지. 순자 너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애가 30인데 아직도 시집도 못 가는 거지. 남자들도 장모 집안 보잖아. 순자는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때 미숙이 테이블을 탁 친다. 아, 맞다. 얘들아, 나 오늘 특별한 거 준비했어. 뭔데? 우리 사위가 이 호텔 VIP 회원이거든. 그래서 특별 서비스 신청했어. 곧 직원이 와서 샴페인이랑 디저트 갖다 줄 거야. 혜란이 박수를 친다. 오, 역시 미숙이 내 사위는 다르네. 선희도 감탄한다. 18만 원짜리 뷔페인데 특별 서비스까지? 완전 럭셔리한데? 미숙이 우쭐해하며 순자를 본다. 순자야, 이런 게 인맥이야. 좋은데 시집 보내면 이렇게 혜택도 받고 그러는 거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물잔을 들어 물을 마신다.
목이 타들어간다. 잠시 후 한 직원이 트롤리를 끌고 다가온다. 샴페인 병과 고급 디저트가 담겨 있다. 동창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와, 진짜 왔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한다. VIP 고객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숙이 뿌듯해하며 샴페인 잔을 든다. 자, 다들 건배. 우리 우정 영원히. 잔이 부딪히고 샴페인이 따라진다. 순자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든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는다.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지금 기분이 그렇지 않기도 하다. 혜란이 디저트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한다. 이거 완전 맛있다. 역시 호텔 음식은 달라. 선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호텔 뷔페 해시태그 럭셔리 해시태그 우정 이렇게.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작아진다. 이 자리에 자신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산다. 자신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았고 이들은 호텔과 명품 사이에서 산다. 미숙이 순자를 본다. 순자야, 너 왜 샴페인 안 마셔? 아, 나 술 잘 못해서. 에이, 이런 좋은 술을 안 마시면 어떡해. 이거 한 병에 50만 원 넘는 거야. 혜란이 순자의 잔에 샴페인을 따른다. 자, 마셔봐. 인생 한 번뿐이잖아. 순자는 마지못해 한 모금 마신다. 톡 쏘는 기포가 목을 타고 내려간다. 쓰다. 아니, 씁쓸하다. 그때다. 테이블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온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그저 샴페인 잔만 바라본다. 실례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민우다. 그가 테이블 앞에 서 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다. 미숙이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뭐야, 직원이야? 뭔 일이야? 민우는 미숙을 보지 않는다. 그저 순자만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어머님,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순자는 순간 얼어붙는다. 어머님, 그 호칭이 이 자리에 울려 퍼진다. 동창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본다. 혜란이 웃으며 묻는다. 어머님? 저 사람이 누구야, 순자야? 순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입술이 떨릴 뿐이다. 민우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오늘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작은 선물입니다. 순자는 상자를 본다.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감싸여 있다. 선희가 끼어든다. 잠깐, 아버지라고? 너 누구야? 민우가 선희를 본다. 그리고 공손하게 대답한다. 저는 순자 어머님 딸분의 남자친구입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진다. 미숙, 혜란, 선희 모두 입을 벌린 채 민우를 바라본다. 미숙이 어색하게 웃는다. 아, 그래. 근데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이 호텔 직원이야? 민우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한다. 네, 이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혜란이 코웃음을 친다. 아, 호텔 직원이구나. 그래도 여기 직원이면 괜찮겠네. 연봉이 얼마나 돼? 민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순자를 본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부끄럽다. 딸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받는 게,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선희가 민우의 정장을 보며 말한다. 근데 정장은 괜찮네. 그래도 직원이면 서빙이나 주방 쪽이겠지? 민우는 여전히 침묵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저 차분하고 단단하다. 미숙이 손을 흔든다. 알았어. 이제 가봐. 우리 식사 중이니까.
민우가 고개를 숙인다. 실례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가 돌아서 걸어간다.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가슴이 아프다. 미안하다. 딸에게도 민우에게도. 민우가 사라지자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어머, 순자 딸 남자친구가 호텔 직원이래. 하긴 순자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좋은데 사위 들어오기 힘들지. 그래도 호텔 직원이면 나쁘지 않잖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올 테니까. 순자는 그 말들을 듣고만 있다. 반박할 힘도 설명할 용기도 없다. 그저 상자를 본다. 민우가 놓고 간 상자. 미숙이 상자를 가리킨다. 근데 저게 뭐야? 열어봐. 순자는 천천히 상자를 연다. 안에는 작은 카드와 함께 고급차 세트가 들어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 모두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마이너스 강의로 드림. 순자는 카드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존경한다.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든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다. 혜란이 카드를 빼앗아 읽는다. 강의로? 이게 누구야? 선희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한다. 강의로? 잠깐, 이거. 그녀의 얼굴이 굳는다. 얘들아, 강의로가 이 호텔 회장이야.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는다. 미숙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진다. 쨍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진다. 샴페인이 바닥에 쏟아진다. 혜란이 더듬거리며 말한다. 뭐라고? 회장이라고? 선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준다. 거기엔 1호의 사진과 함께 그랜드 팰리스 호텔 회장 강희로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옆엔 작은 기사. 강희로 회장의 외아들 강민우, 호텔 경영 수업 중. 미숙이 순자를 본다. 눈이 커져 있다. 순자 그럼 아까 그 남자가.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다. 혜란이 헛웃음을 친다. 이럴 수가 우리가 지금 회장 아들한테. 선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직원이냐고 물었잖아. 연봉이 얼마냐고. 테이블 위가 난장판이 된다. 깨진 잔, 쏟아진 샴페인, 흐트러진 음식들. 하지만 그보다 더 난장판이 된 건 동창들의 자존심이다. 미숙이 순자를 붙잡는다. 순자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순자는 천천히 미숙의 손을 뿌리친다. 그리고 처음으로 똑바로 그들을 본다. 눈빛이 다르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다. 내가 왜 말해야 해? 너희가 물어본 적 있어? 뭐? 너희는 내 딸이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야. 그냥 비교하고 싶었던 거지. 자기가 더 잘 사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혜란이 변명한다. 아니야,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해.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가방을 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는 평생 너희보다 못 살았어. 명품도 없고 외제차도 없고 큰 집도 없어. 하지만 내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나를 존경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그걸로 충분해. 순자는 돌아선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간다. 뒤에서 동창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는다. 복도를 걷는 순자. 발걸음이 떨린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눈물이 흐르지만 닦지 않는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지켰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복도 끝. 순자는 벽에 기대선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은 떨린다. 방금 자신이 한 말이 믿기지 않는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맞섰다.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민우다. 그가 천천히 다가온다.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미안해요. 당신이 무례한 말 들은 거. 민우가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괜찮습니다. 저보다 어머님이 더 힘드셨을 텐데요. 나는 당신이 그런 집안 아드님인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말을 안 해서. 민우가 고개를 숙인다. 제가 숨긴 겁니다. 지은 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제가 누군지 알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순자는 민우를 본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하다. 저는 그냥 지은 씨의 남자친구로 봐주셨으면 했어요. 회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강민우로요. 순자는 코끝이 찡해진다. 이 젊은이가 고맙다. 딸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고맙다. 고마워요.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민우가 활짝 웃는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지은 씨를 만나서 그리고 어머님을 만나서.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그가 화면을 보고 말한다. 어머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받으러 옆으로 간다. 순자는 잠시 혼자 서 있다가 화장실로 향한다. 얼굴을 씻고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화장실 앞복도. 순자가 모퉁이를 돌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동창들이다. 미숙과 혜란이 복도 저쪽에서 대화하고 있다. 어떻게, 혜란아? 우리 완전 망신당했잖아. 그러니까. 박순자 저 여자가 회장집 사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까 그 남자한테 한 말들 생각하면 진짜 직원이냐고 물었잖아. 연봉까지 물었어. 아, 진짜 죽고 싶다. 순자는 모퉁이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혜란이 목소리를 낮춘다. 근데 말이야, 이거 확실한 거야? 진짜 그 남자가 회장 아들 맞아? 휴대폰으로 검색했잖아. 사진도 나왔고.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까지 할지는 모르잖아. 요즘 젊은 애들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미숙이 잠시 생각하다 말한다. 그것도 그렇네. 박순자가 너무 빨리 우쭐해지는 것도 보기 싫고. 그치? 우리가 너무 쉽게 졌잖아. 뭔가 한 방 먹여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는 두 손을 꽉 쥔다. 저들은 끝까지 자신을 깎아내리려 한다. 혜란이 속삭인다. 있잖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호텔 직원 있거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뭘? 그 남자가 진짜 순자 딸이랑 결혼할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놀고 있는 건지. 미숙이 눈을 반짝인다. 오, 좋은데? 만약에 장난으로 사귀는 거면 박순자한테 알려줘야지. 그게 친구 돌이잖아.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다. 순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화장실 안. 순자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장난으로 사귀는 거면 결혼까지 할지는 모르잖아. 아니다. 민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까 그 눈빛을 봤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왜 불안할까? 왜 가슴 한쪽이 무거울까? 물을 떠서 얼굴을 씻는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저 사람들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후 4시. 순자는 로비로 내려온다. 민우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하철로 갈게요. 민우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호 회장이 나타난다. 그가 순자를 보고 다가온다. 어머님, 오늘 불편한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한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1호가 부드럽게 웃는다. 저희 호텔에서 어머님께 불편을 드렸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호텔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 문제였어요. 1호가 순자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 저는 민우가 지은 씨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같은 분이 저희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그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축복이라니. 자신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호가 명함을 꺼내 순자에게 건넨다. 언제든 불편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는다. 금박으로 새겨진 강일호 회장이라는 글자가 눈부시다. 1호와 민우가 순자를 배웅한다. 로비 밖으로 나서는 순자. 그녀는 뒤돌아보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들도 정중하게 인사한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다. 지옥과 천국을 오간 것 같다. 휴대폰이 울린다. 지은이다. 엄마, 오늘 어땠어? 민우 부모님이랑 식사 괜찮았어? 응, 좋았어. 좋은 분들이더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엄마, 동창 모임은 어땠어? 순자는 잠시 망설인다.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동창들이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민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응, 그냥 그랬어.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 거짓말이다. 하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알았어. 엄마 푹 쉬어. 내일 가게 갈게. 밥 같이 먹자. 그래, 잘 자. 전화를 끊는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명함을 꺼낸다. 강일호 회장의 명함. 손가락으로 명함을 쓰다듬는다. 그때 카톡이 울린다. 고딩 98학번 동창의 단톡방이다.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다. 얘들아, 오늘 일 너무 당황스러웠다. 박순자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도 미안해. 순자야, 우리 오해 풀자. 다음에 다시 만나자. 순자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쉰다. 사과라고 하지만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자신이 회장집 사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태도를 바꾸는 건지도 모른다. 순자는 답장하지 않는다. 그냥 휴대폰을 끈다. 그날 밤 미숙은 집에서 안절부절 못한다. 오늘 일이 계속 떠오른다. 순자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민우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여보, 왜 그래? 계속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네. 남편이 묻는다. 오늘 동창 모임에서 좀 실수했어. 무슨 실수? 미숙은 오늘 일을 남편에게 설명한다. 순자를 무시한 것, 민우를 직원으로 오해한 것, 그가 회장 아들이었다는 것. 남편의 얼굴이 굳는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회장? 강일호? 응, 왜? 당신 진짜 큰일 났네. 강일호 회장은 이 업계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인맥도 넓고 영향력도 어마어마해.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나도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여러 번 들었어.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안 봐준대. 미숙은 입술을 깨문다. 자신이 오늘 순자와 민우에게 한 행동들이 떠오른다. 그럼 우리 사위 회사랑도 연결되어 있을까? 당연하지. 호텔업계, 외식업계,
부동산 다 연결되어 있어. 자칫하면 사위 회사에도 영향 갈 수 있어. 미숙은 휴대폰을 집어든다. 손이 떨린다. 순자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아니, 빌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가게로 향한다. 물을 썰고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준비한다. 어제 일이 꿈처럼 느껴진다. 오전 9시쯤 가게 문이 열린다. 미숙이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숨이 가쁘다. 순자야. 순자는 손을 닦으며 그녀를 본다. 무슨 일이야? 미숙이 순자 앞에 선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심했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미숙을 본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 질투도 나고 비교도 하고 진짜 친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진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연다. 미숙아, 응? 내가 회장집 사돈이 안 됐으면 너 이렇게 사과하러 왔을까? 미숙이 얼어붙는다. 그게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됐어. 나도 이제 알아.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딸 때문이라는 거. 순자는 돌아서서 다시 물을 썬다. 칼질 소리만 가게 안을 채운다. 미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선다. 문이 닫히는 소리. 순자는 칼을 내려놓고 한숨을 쉰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박순자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다. 네, 그런데요.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홍보팀 이사 김태준입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순자는 당황한다. 무슨 일이신데요? 회장님께서 어머님과 상의드릴 일이 있다고 하셔서요. 자세한 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불안하다. 무슨 일일까?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는다. 순자는 가만히 서서 생각한다. 1호 회장이 왜 자신을 부르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상의하고 싶은 걸까? 불안하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까? 오후 2시. 순자는 다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선다. 어제와 같은 곳이지만 기분은 전혀 다르다. 어제는 주눅 들어 있었다면 오늘은 떨리면서도 당당하다. 아니, 당당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 로비에서 김태준 이사가 기다리고 있다. 30대 후반, 단정한 인상의 남자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안내하는 곳은 회장실. 최상층에 위치한 호텔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방이다. 문이 열리고 1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는다. 1호가 차를 따라준다. 고급스러운 찻잔에서 향이 퍼진다.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조금요, 무슨 일이신지. 1호가 미소 짓는다. 좋은 일입니다. 어머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제안이요? 1호가 서류 하나를 꺼낸다. 저희 호텔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새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어머니의 손맛 같은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서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본다. 그랜드 팰리스 한식당 총괄 셰프 계약서라고 적혀 있다. 어머님께서 총괄 셰프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의 반찬, 김치, 손맛을 저희 호텔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순자는 눈이 커진다. 저요? 제가 호텔 셰프를요? 네.
어제 지은 씨에게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다고요. 그 정성과 솜씨를 저희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린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일했는데 호텔 셰프라니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1호가 고개를 젓는다. 어머님, 진짜 음식은 학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30년의 경험과 정성이면 충분합니다.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진다. 평생 누구도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 준 적이 없다. 계약 조건은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순자는 서류를 본다. 연봉 8천만 원.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어머님, 1호가 순자의 손을 잡는다. 이건 민우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어머님의 능력을 보고 드리는 제안입니다. 저희 호텔은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돈다. 감사하다. 그리고 두렵다. 이렇게 큰 기회가 자신에게 올 줄 몰랐다. 같은 시각, 헤라는 호텔 1층 카페에 앉아 있다. 맞은편엔 호텔 직원 한 명이 앉아 있다. 30대 초반 여자, 헤란의 남편 회사 부하 직원의 아내다. 그래서 말인데 강민우 전무에 대해 좀 알려줄 수 있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언니, 그건 좀 직원 사생활이라서. 헤란이 봉투를 건넨다.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 알아. 어렵다는 거. 근데 이건 친구를 위한 거야. 내 친구 딸이 그 사람이랑 사귀는데 혹시 모르잖아. 확인 좀 해줘. 직원이 봉투를 받는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춘다.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아요. 근데 소문은 좀 들었어요. 무슨 소문? 강민우 전무님이 원래 약혼녀가 있었대요. 헤란의 눈이 반짝인다. 약혼녀? 네. 재벌가 딸이었다는데 몇 년 전에 파혼했대요. 그 이후로 여자 관계가 없었다가 최근에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박순자 딸이겠네. 아마도요. 근데 회장님은 그 약혼녀랑 다시 만나길 바라신대요. 헤란이 미소 짓는다. 왜? 집안끼리 잘 맞았대요.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회장님이 계속 재결합을 원하신다고. 헤라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한다. 이 정보면 충분하다. 고마워.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네, 언니. 헤란이 카페를 나선다.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진다. 이제 미숙에게 알려주면 된다. 박순자가 너무 우쭐해지기 전에 현실을 알려줘야 한다.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온다.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다. 아직 믿기지 않는다. 자신이 호텔 셰프가 될 수 있다니. 지은이 집에 있다. 엄마 왔어? 오늘 회장님 만났다며? 응, 지은아, 이것 좀 봐. 순자가 계약서를 건넨다. 지은이 읽어보더니 눈이 커진다. 엄마, 이거 대박인데? 총괄 셰프라고? 나도 믿기지 않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지은이 엄마를 안는다. 당연하지. 엄마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엄마가 이런 인정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순자는 딸의 품에서 눈물을 흘린다. 기쁨의 눈물이다. 고마워, 너 낳아서 정말 잘했다. 나도 엄마 아들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을 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린다. 민우다. 여보세요? 응, 엄마랑 같이 있어. 계약서? 응, 봤어. 진짜 감사해. 응, 알았어. 잘 부탁해. 지은이 전화를 끊고 순자를 본다. 엄마, 민우가 진심으로 축하한대. 그리고 엄마 요리 너무 기대된다고. 순자가 미소 짓는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오늘 하루도 꿈 같다.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니까 오히려 불안하다.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걸까? 휴대폰이 울린다. 고딩 98학번 동창의 단톡방이다. 정혜란 박순자 순자야. 너 잠깐 전화 통화 가능해? 순자는 메시지를 보고 불편하다. 혜란은 어제 순자를 가장 심하게 비웃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아, 순자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혜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친절하다. 무슨 일이야? 있잖아. 너한테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뭔데? 혜란이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무겁게 말한다. 강민우 그 사람 말이야. 원래 약혼녀가 있었대. 순자는 순간 숨이 멈춘다. 뭐? 재벌가 딸이랑 약혼했었는데 파혼했대. 그리고 지금도 회장님은 그 여자랑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소문이 있어. 순자의 손이 떨린다. 그게 확실한 거야? 내가 호텔 직원한테 직접 들었어. 순자야, 나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말해주는 거야. 지은이가 괜히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순자는 입술을 깨문다. 가슴이 답답하다.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순자야, 너무 실망하지 마. 남자들은 다 그래. 재벌 아들이라고 다를 줄 알았어? 전화가 끊긴다.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민우가 약혼녀가 있었다고? 그리고 회장이 그 여자를 더 원한다고? 그럼 지은이는 뭐지? 그냥 지나가는 연애?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순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간다. 지은은 이미 자고 있다. 순자는 딸의 방문 앞에 선다. 딸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민우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딸을 불안하게 만들 순 없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한다. 순자는 1호 회장의 명함을 꺼낸다. 그리고 생각한다. 직접 물어봐야 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동창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인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문다. 만약 혜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민우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오전 10시, 순자는 결심한다. 호텔로 가기로. 1호 회장을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탄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로비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민우와 마주친다. 그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 젊은 여자. 30대 초반 화려한 옷을 입고 민우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다. 순자는 숨는다. 기둥 뒤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여자가 웃으며 말한다. 오빠, 그때 생각나? 우리 약혼식 준비하던 때. 민우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수진아, 그건 옛날 일이야. 알아. 근데 아빠가 다시 만나보라고 하시잖아. 나도 오빠 아직 좋아하는데. 수진이 민우의 팔을 잡는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떼어낸다. 미안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여자? 연구원인가 하는? 오빠, 정신 차려. 우리 집안이랑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순자는 가슴이 철렁한다. 혜란의 말이 사실이었다. 약혼녀가 정말 있었고 지금도 그 여자가 민우를 원하고 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한다. 수진아, 나는 지은이를 사랑해. 그리고 결혼할 거야. 뭐? 결혼? 회장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 아버지는 이미 승낙하셨어. 수진의 얼굴이 굳는다. 거짓말. 사실이야. 어제 지은이 어머님과 계약도 하셨어. 우리 가족은 이미 박순자 어머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말도 안 돼. 회장님이 그런 평범한 집안을.
수진아.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는다. 평범한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지은이의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 30년 넘게 혼자서 딸 키우고 가게 운영하고 그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빠, 나는 돈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봐. 그리고 지은이와 어머님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분들이야. 수지는 할 말을 잃는다. 민우가 돌아선다.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가줘. 우리는 끝났어. 민우가 걸어간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 순자는 기둥 뒤에서 눈물을 흘린다. 민우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가장 대단한 분, 가장 진실한 분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다. 순자는 로비를 빠져나온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민우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딸을 지켜주고 있었다. 길을 걷는 순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감동의 눈물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혜란이다. 순자는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순자야,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 봤어?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응, 생각해 봤어. 그래서 지은이한테 말할 거야? 아니. 응? 왜? 순자가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뭐? 혜란아, 너는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배 아픈 거지? 혜란이 당황한다. 아니야, 나는 진짜 걱정돼서. 그만해. 이제 너희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딸 믿고 민우도 믿어. 박순자, 너 정신 나갔어? 아니, 이제야 정신 차렸어. 순자가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고딩 98학번 동창회 단톡방을 나간다.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따뜻하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인생이, 진짜 행복이. 일주일 후, 순자는 호텔 주방에 서 있다. 새로 오픈할 한식당 준비 때문이다. 주방 직원들이 그녀를 돕고 있고 순자는 김치를 담그고 있다. 직원 하나가 다가온다. 셰프님, 이렇게 담그는 게 맞나요? 순자는 미소 짓는다. 셰프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진다. 응, 잘하고 있어. 근데 양념을 조금만 더 골고루 섞어줘. 네. 순자는 주방을 둘러본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최신 시설. 평생 시장 구석 가게에서 일했던 그녀에게는 꿈 같은 곳이다. 민우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머님, 일은 괜찮으세요? 응, 다들 도와줘서 좋아. 민우가 김치 냄새를 맡는다. 와, 정말 맛있는 냄새. 어머님, 시식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럼 먹어봐. 민우가 김치를 한 조각 집어먹는다. 눈이 휘둥그레진다. 대박,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 정도면 오픈하자마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순자가 수줍게 웃는다. 그럴까? 당연하죠. 어머님 음식은 진짜예요. 그때 주방 밖에서 소란이 들린다. 누군가 고함을 지른다. 강민우 어디 있어? 나와. 민우의 얼굴이 굳는다. 순자도 긴장한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중년 여자가 들어온다. 50대 후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지만 얼굴엔 분노가 가득하다. 수진의 어머니, 최 여사다. 강민우, 너 지금 장난해? 민우가 앞으로 나선다. 최 여사님, 여기는 주방입니다. 나가주세요. 나가? 내가 왜 나가? 너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짓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최 여사가 민우에게 다가간다. 약혼까지 했던 사이를 왜 파혼해?
그것도 평범한 여자랑 사귄다고? 순자는 숨죽여 지켜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민우가 차분하게 말한다. 최 여사님, 저와 수진 씨는 이미 끝났습니다. 3년 전에 정리된 일입니다. 정리? 우리 수진이가 아직도 너 기다리는데? 너 때문에 다른 남자도 안 만나고 있는데?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최 여사가 웃는다. 비웃음이다. 너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평범한 회사원이랑? 집안도 변변찮은?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최 여사님, 말씀 조심하세요. 조심? 내가 왜? 사실을 말하는데. 최 여사가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순자를 발견한다. 혹시 너 그 여자 엄마야? 순자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선다. 최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온다. 맞지? 너 박순자 맞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최 여사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리고 코웃음을 친다. 어머, 이게 회장님이 모셔온 셰프? 시장 아줌마 같은데? 순자는 입술을 깨문다. 모욕감이 밀려온다. 민우가 최 여사를 막아선다. 그만하세요. 비켜. 나는 이 여자랑 얘기해야겠어. 최 여사가 순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들이민다. 당신 딸이 우리 수진이 자리 뺏은 거 알아? 그게 무슨... 수진이랑 민우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 집안끼리도 잘 맞고 사업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었어. 근데 당신 딸이 끼어들어서 다 망쳤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주방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민우가 최 여사의 팔을 잡는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손 놔. 너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쪽에서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 아버지 호텔 거래처들한테 다 소문 낼 거야. 민우의 얼굴이 차갑게 식는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너 우리 수진이 차버리면 그 대가가 어떤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때 주방 문이 열린다. 1호 회장이 들어선다. 그의 뒤엔 경호원 2명이 따라온다. 무슨 일입니까? 최 여사가 1호를 본다. 순간 표정이 굳는다. 회장님, 1호가 차분하게 말한다. 최 여사님, 제 호텔에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회장님, 제가 온 건 민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민우와 수진 양의 일은 이미 3년 전에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알잖아요.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1호가 고개를 젓는다. 결혼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사랑? 저 평범한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1호의 눈빛이 싸늘해진다. 최 여사님, 박순자 어머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 제가 언제? 방금 하셨습니다. 시장 아줌마 같다고, 평범하다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최 여사가 할 말을 잃는다. 1호가 앞으로 나선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집안 배경이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노력을 봅니다. 회장님, 박순자 어머님은 30년 넘게 혼자서 딸을 키우시고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정성과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최 여사는 대답하지 못한다. 1호가 계속 말한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분이 제 며느리의 어머님이 되어주신다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돈다. 1호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힌다. 최 여사가 어색하게 웃는다. 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볼 겁니다. 재벌가 아들이 평범한 집안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민우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저는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녀는 순자를 한 번 더 훑어보고 돌아선다. 후회할 겁니다. 다들 후회할 거야. 최 여사가 나간다. 주방이 조용해진다. 1호가 순자에게 다가온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눈물이 흐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호가 부드럽게 웃는다. 제가 감사하죠. 어머님 같은 분을 가족으로 모실 수 있어서.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는다. 오늘 일이 계속 떠오른다. 최 여사의 모욕, 1호의 옹호, 민우의 단호함. 지은이 들어온다. 엄마, 오늘 호텔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순자는 딸을 본다. 누가 말해줬어? 민우 오빠가 걱정돼서 전화했어. 지은이 엄마 옆에 앉는다. 엄마 미안해. 내 때문에 엄마가 그런 말 들은 거잖아. 순자가 딸의 손을 잡는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아. 순자가 딸을 똑바로 본다. 엄마는 오늘 깨달았어. 진짜 품격이 뭔지. 응? 품격은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가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야. 지은이 눈시울이 붉어진다. 엄마, 1호 회장님이랑 민우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이야. 엄마 같은 사람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귀한 거야. 지은이 엄마를 안는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을 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습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다. 네, 그런데요. 저는 YNT 기자 김지수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순자는 당황한다. 인터뷰요? 무슨? 그랜드 팰리스 호텔 한식당 총괄 셰프로 임명되신 거 관련해서요. 시장에서 30년 일하신 분이 호텔 셰프가 되셨다는 게 화제거든요. 순자는 놀란다. 그게 어떻게? 호텔 측에서 보도자료 냈어요. 이거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꼭 인터뷰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순자는 지은을 본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엄마, 대박이다.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런가 봐. 지은이 환호한다. 엄마, 완전 유명인 되는 거 아니야? 순자는 웃는다. 하지만 동시에 떨린다. 자신이 정말 이럴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주목받아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인터뷰가 진행된다. 순자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30년간 시장에서 일한 것, 딸을 키운 것, 그리고 이번 기회를 얻게 된 것. 기자가 묻는다. 셰프님, 이번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한다. 저는 평생 남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네.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기자가 미소 짓는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순자는 한숨을 쉰다. 떨렸지만 후련하다. 민우가 다가온다. 어머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어머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우가 미소 짓는다. 제가 지은 씨한테 프러포즈 하려고 해요. 순자는 눈이 커진다. 정말? 네.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어요. 어머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진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 민우가 공손하게 인사한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민우를 안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게 진짜구나.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일주일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 한식당 어머니의 손맛 오픈식 날. 호텔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언론사 기자들, 유명 맛집 블로거들, VIP 고객들이 모두 모였다. 순자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 이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순자는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한다. 하얀 셰프복을 입은 그녀는 떨리지만 동시에 단단하다. 30년간 갈고 닦은 솜씨를 보여줄 시간이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민우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응. 떨리긴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어머님이시니까. 지은도 들어온다. 오늘은 딸도 함께 일을 돕기로 했다. 엄마 밖에 사람 진짜 많아. 대박 날 것 같아. 순자가 딸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엄마 응원해. 1호 회장이 들어온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다. 어머님, 드디어 오픈이네요. 떨리십니까? 네, 많이요. 1호가 미소 짓는다. 저도 떨립니다. 하지만 어머님이시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호가 시계를 본다. 5분 후 오픈입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오후 12시 정각. 레스토랑 문이 열린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테이블이 빠르게 채워진다. 순자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한다.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 30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다. 첫 번째 음식이 나간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불고기. 손님들이 한 입 먹고 눈이 커진다. 와, 이게 정말 진짜 집밥 같아. 엄마가 해준 음식 같은 맛이야. 감동이다. 이런 맛 오랜만이야. 주방으로 칭찬이 전달된다. 순자는 긴장이 풀리며 미소 짓는다. 할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른다.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고 주방은 쉴 틈이 없다. 하지만 순자는 지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힘이 난다. 자신의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 오후 3시, 점심 피크타임이 끝나고 잠시 숨 돌릴 시간이다. 순자는 주방 밖으로 나와 손님들에게 인사한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셰프님, 정말 맛있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순자는 깊이 인사한다. 가슴이 벅차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들린다. 누군가 들어오는데 직원이 막고 있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예약? 나 아는 사람 있어. 박순자 어디 있어? 익숙한 목소리. 순자는 고개를 돌린다. 미숙이다. 그리고 그녀 뒤에 혜란과 선희도 있다. 순자는 멈춘다. 동창들이 왜 여기 왔을까? 민우가 순자를 본다. 어머님 아시는 분들이세요? 응, 옛날 친구들이야. 민우가 직원에게 신호를 보낸다. 직원이 그들을 안으로 안내한다. 미숙이 순자에게 다가온다. 얼굴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다. 순자야, 오랜만이야. 순자는 차갑게 대답한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혜란이 주위를 둘러본다.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뉴스에서 봤어. 너 완전 유명해졌더라. 선희가 끼어든다.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 괜찮지?
순자는 그들을 본다. 진심으로 온 것 같지 않다.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앉아. 음식 가져다 줄게. 순자는 주방으로 돌아간다. 지은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아, 그때 엄마한테 심하게 대했던 사람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왜 온 걸까? 테이블에 앉은 동창들. 그들은 수군거린다.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진짜 대박 났네. 박순자 저 여자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혜란이 씁쓸하게 웃는다. 우리가 너무 무시했나 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선희가 끼어든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잖아. 우리가 잘하면 다시 친해질 수 있어. 미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오늘 여기 온 것도 그래서잖아. 사과하고 화해하자고. 음식이 나온다. 순자가 직접 가져온 정성스러운 한상이다. 동창들은 한 입 먹고 표정이 변한다. 와, 진짜 맛있다. 이 정도면 미슐랭 받을 수도 있겠는데? 순자 진짜 대단하다. 순자는 그들 앞에 선다. 맛있게 먹어. 미숙이 순자의 손을 잡는다. 순자야, 미안해.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 혜란도 고개를 숙인다. 나도 미안해. 진짜 친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 선희도 덧붙인다.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응? 순자는 그들을 본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아니, 알 것 같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다. 자신이 성공했으니까 다시 이용하려는 거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연다. 미수가, 혜란아, 선이야. 응? 너희 사과 받을 수 없어. 동창들의 얼굴이 굳는다. 뭐? 순자가 계속 말한다. 너희는 내가 힘들 때 비웃었어. 내가 작다고 느낄 때 더 짓밟았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친구하자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미숙이 변명한다. 아니야, 우리 진심으로. 진심이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너희는 지금도 나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야. 이용할 사람으로 보는 거지. 혹시 모르잖아. 내가 더 성공하면 너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혜란이 얼굴이 붉어진다. 박순자, 너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너희야. 순자는 돌아선다. 음식값은 받지 않을게.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동창들은 할 말을 잃는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본다. 그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간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가슴이 후련하다. 이제 진짜 끝이다. 그들과의 관계가. 저녁 7시. 오픈식이 끝나고 레스토랑은 문을 닫는다. 순자는 주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정리를 한다. 모두 지쳤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다. 1호 회장이 들어온다. 어머님, 오늘 대성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어머님의 실력입니다. 그때 민우가 들어온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다. 어머님, 지은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같이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민우의 떨리는 손을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오늘이구나. 프러포즈하는 날이구나. 그래, 가자. 레스토랑 밖 테라스. 지은이 서 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호텔 조명이 아름답게 비친다. 지은아. 순자가 부르자 지은이 돌아본다. 엄마, 왜 불러? 민우가 천천히 다가온다. 그리고 지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지은아. 지은의 눈이 커진다. 오빠. 민우가 상자를 연다. 반지가 반짝인다. 나랑 결혼해 줄래?
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는다. 눈물이 흐른다. 나는 내가 처음 만난 날부터 알았어. 이 사람이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오빠, 너의 밝은 웃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머님을 대하는 내 모습,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웠어. 지은은 눈물을 닦지 못한다. 나랑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응, 좋아. 민우가 일어나 지은을 안는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진다. 호텔 직원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딸이 행복해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1호가 순자 옆에 선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1호가 미소 짓는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가족. 그 단어가 따뜻하게 가슴에 와닿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 그녀는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다. 주름은 여전히 깊고 손은 여전히 거칠다. 하지만 눈빛이 다르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는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다. 나도 할 수 있었어.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온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순자는 미소 짓는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휴대폰이 울린다. 지은이다. 엄마 자? 아니, 아직 안 잤어. 엄마 고마워. 뭐가? 나 낳아줘서, 키워줘서.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순자는 눈물이 핑 돈다. 바보야,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많이. 전화를 끊는다. 순자는 창밖을 본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아름답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기다릴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순자는 기대된다. 평생 두려워만 했던 내일이 이제는 기대된다. 석 달 후, 순자는 이른 새벽 호텔 주방에 선다. 하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는다. 익숙하다. 자신의 자리다. 주방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응, 왔어? 오늘 예약 많다면서? 네, 120명이요. 다들 셰프님 요리 먹으러 온대요. 순자는 미소 짓는다. 석 달 동안 어머니의 손맛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되었다. 예약은 늘 2주 전에 마감되고 언론에서는 미슐랭 가이드 후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순자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자신의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그게 전부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네. 주방이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전 10시. 순자는 잠시 쉬는 시간에 로비로 나온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인다. 미숙이다. 혼자 로비 소파에 앉아 있다. 순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간다. 미숙아. 미숙이 고개를 든다. 얼굴이 수척해 보인다. 아, 순자야. 무슨 일이야? 미숙이 입술을 깨문다. 너한테 사과하려고 왔어. 진짜로. 순자는 앉는다. 또? 아니, 이번엔 진짜야. 지난번엔 내가 계산하고 온 거 맞아. 인정해. 순자는 미숙을 본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인다. 미숙이 계속 말한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늘 남이랑 비교하고 자랑하고 우쭐댔는지. 응. 알고 보니 나는 불행했어. 겉으로는 잘 사는 척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 남편이랑도 사이 안 좋고
애들도 나를 귀찮아하고. 순자는 조용히 듣는다. 근데 너 보니까 부러웠어. 진짜로. 딸이랑 사이도 좋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일도 잘 되고 그게 다 내가 진심으로 살아서 그런 것 같아.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미안해, 순자야. 진심으로 미안해. 친구로서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순자는 한참을 미숙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미숙아. 응? 나도 미안해. 미숙이 눈을 깜빡인다. 응? 내가 왜? 나도 너희를 진짜 친구로 안 봤던 것 같아. 늘 주눅들어서 비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진짜 마음을 연 적이 없었어. 미숙은 고개를 숙인다. 순자가 미숙의 손을 잡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미숙이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진짜 친구가 된 것 같다. 오후 2시. 순자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간다. 지은이 방문한다. 엄마. 어머,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지은이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다. 이거 엄마 줄 거 있어서. 순자가 봉투를 받아 연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다. 이게. 지은이 환하게 웃는다. 엄마 할머니 되는 거야. 순자는 눈물이 터진다. 손이 떨린다. 정말? 정말이야? 응. 8주 됐어. 순자는 딸을 꽉 안는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우는 거야, 웃는 거야? 둘 다야. 너무 기뻐서 눈물 나. 지은도 엄마를 안으며 웃는다. 엄마, 나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 순자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당연하지.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엄마처럼? 엄마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다. 주방 직원들이 박수를 친다. 저녁. 순자는 1호 회장과 민우 그리고 지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작은 프라이빗 룸에서 네 사람만의 시간이다. 1호가 샴페인 잔을 든다. 축하합니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이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순자도 잔을 든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민우가 지은의 손을 잡는다. 우리 애기 건강하게 낳자. 응, 오빠. 1호가 순자를 본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어머님이 계셔야 우리 가족이 완성됩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돈다. 평생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잔이 부딪힌다. 따뜻한 저녁이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테라스에 나와 있다. 밤하늘이 맑다. 별이 가득하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본다. 지은이 어렸을 때 사진이다. 순자가 시장 가게 앞에서 어린 지은이를 안고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웃고 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온다. 그 시간들이 다 의미 있었구나.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나 잘 살았지? 대답은 없다. 하지만 순자는 안다. 잘 살았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민우가 테라스로 나온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좀 쏘러. 민우가 순자 옆에 선다. 어머님. 응? 제가 지은이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을 만난 것도요. 순자가 미소 짓는다. 나도 너희를 만나서 행운이야.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뭔데? 진짜 부자가 뭔지요? 순자는 민우를 본다. 민우가 계속 말한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진짜 부자예요. 어머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고마워. 우리 지은이 평생 행복하게 해줘. 약속드립니다. 민우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순자는 다시 하늘을 본다. 3개월 후, 지은과 민우의 결혼식 날. 그랜드 팰리스 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꽃 장식, 우아한 음악,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 순자는 한복을 입고 앞줄에 앉아 있다. 옆에는 1호 회장 부부가 앉아 있다.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한다. 아름답다. 순자는 눈물이 흐른다. 민우가 지은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른다. 두 사람이 서약을 한다. 나 강민우는 이지은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나 이지은은 강민우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순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된다. 순자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알아본다. 어머님, TV에서 봤어요. 레스토랑 꼭 가볼게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순자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때 미숙이 다가온다. 옆에 혜란과 선희도 있다. 순자야. 순자는 그들을 본다. 3사람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다. 왔구나. 미숙이 지은에게 축의금 봉투를 건넨다. 신부 너무 예쁘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혜란과 선희도 각자 축하를 전한다. 그리고 순자를 본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순자야 우리. 순자가 미소 짓는다. 와줘서 고마워. 3사람이 놀란다. 진짜? 응. 오늘 같은 날 너희가 와줘서 고마워. 우리 옛날 얘기는 이제 다 잊자. 미숙이 눈물을 글썽인다. 고마워, 순자야. 4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는다. 고등학교 때처럼 웃으며.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밤 9시 피로연이 끝나고 순자는 혼자 연회장에 남아있다. 텅 빈 공간을 둘러본다. 오늘 하루가 꿈 같다. 딸이 결혼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1호 회장이 들어온다. 어머님, 아직 여기 계셨네요. 네, 잠깐 생각 좀 하려고요. 1호가 순자 옆에 앉는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싶어서요. 1호가 미소 짓는다. 어머님이 열심히 사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순자는 1호를 본다. 회장님, 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1호가 순자의 손을 잡는다. 당연합니다. 어머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2사람이 한참을 앉아 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통한다. 그날 밤 늦게 순자는 집으로 돌아온다. 작은 원룸. 하지만 이제는 여기도 떠날 시간이다. 민우가 순자를 위해 새 아파트를 준비했다. 더 넓고 편한 곳으로. 하지만 순자는 이 집이 아쉽다. 지은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다. 방을 둘러본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이불들, 모두 추억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지은이다. 엄마, 호텔 잘 도착했어. 내일 신혼여행 가.
그래, 조심해서 잘 다녀와. 엄마 사랑해. 평생 고마울 거야. 순자는 눈물이 난다. 나도 사랑해. 행복해라. 엄마도 행복해. 이제 엄마 인생 사는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는다. 순자는 창밖을 본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순자는 생각한다.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이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두렵지만 기대된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릴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행복을 느낄까? 순자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혼잣말한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3년 후 어머니의 손맛은 미슐랭 1스타를 받았다. 순자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순자에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다. 오후 3시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옆에는 3살배기 손주가 뛰어놀고 있다. 지은과 민우의 딸 강서연이다. 할머니, 나 봐. 서연이가 미끄럼틀을 타며 소리친다. 그래, 잘한다. 순자는 웃으며 손주를 본다. 가슴이 벅차다. 지은과 민우가 커피를 들고 온다. 엄마, 서연이 엄마 안 찾고 잘 놀지? 응, 할머니랑 있으니까 좋아하네. 민우가 순자에게 커피를 건넨다. 어머님, 오늘 주방은 괜찮으세요? 응, 후배들한테 맡겼어.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지은이 엄마 손을 잡는다. 엄마, 행복해? 순자는 딸을 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순자는 주위를 둘러본다. 손주가 웃으며 노는 모습, 딸과 사위가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 따뜻한 햇살, 싱그러운 바람. 모든 게 완벽하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순자는 생각한다. 그날 호텔 뷔페에 갔던 그날. 동창들에게 비웃음 당했던 그날.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아픔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 모든 눈물이 지금의 웃음을 가능하게 했다. 엄마, 뭐 생각해? 그냥 고맙다는 생각. 뭐가? 모든 게. 너도 민우도 서연이도.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모든 순간들. 지은이 엄마를 안는다. 엄마, 최고야. 순자는 딸을 안으며 눈을 감는다. 평화롭다. 정말 평화롭다. 해질녘. 4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간다. 서연이가 중간에서 뛰어다니고 순자와 지은, 민우가 그 뒤를 따른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순자는 생각한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따뜻한 곳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걷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도착한다. 행복이라는 곳에. 할머니, 빨리 와. 서연이가 순자의 손을 잡아 끈다. 그래, 간다. 순자는 손주 손을 잡고 걷는다. 발걸음이 가볍다. 마음이 따뜻하다.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 모두의 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때로는 낮은 곳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비교당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자 어머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행복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요. 감사합니다.